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은하수 성형외과 전희차 원장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레지던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형외과 전문의죠. 전문의는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전문의라고 하는데, 단순히 과정을 마친 것 뿐이 아니라 전문의 시험을 보고 통과를 하고 소정의 이제 전문 자격을 갖췄다. 그래서 전문의 자격을 부여를 하는 거죠. 레지던트라는 것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한 과에 3년에서 4년 정도의 이런 약간 힘든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거를 레지던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지던트 생활이라고 그러고,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이게 대학병원에서는 또 이게 암호처럼 R1, R2, R3, R4 이렇게 R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사람을 전문이라고 하고, 저도 당연히 그래서 성형외과 레지던트 과정을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마치게 됐죠. 근데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대부분 이제 눈 성형 수술, 코 성형 수술, 가슴 성형 수술을 하는 그런 미용 성형 수술하는 의사를 대부분 우리가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레지던트 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대학병원에서는 미용 성형 수술을 하러 오는 환자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사실 전문 분야들이 교수님들마다 있는데, 미용 성형 전문 분야인 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재건 성형이라 그러죠. 뭔가 몸이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이 있는데 암을 뭔가 걷어내는 수술을 하면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빈 공간을 채워주는 재건 수술을 하는 전문 분야인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것이 레지던트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레지던트 시절에 이제 성형외과 의사가 처음 되고 레지던트 1년차가 되면 그런 분야의 의학부터 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저는 왜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하기로 결심을 했냐면, 저는 사실 인생을 살 때 멀리를 내다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 지금 신사동에서 개원을 한 것처럼 강남에서 눈 성형을 하는 성형외과 의사가 돼야지 하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인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다가 뭐하지 하다가 우연히 이제 성형외과 선배님이 너 하라고, 일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성형외과 하라고 했는데, 또 인기가 있는 거니까 좀 해볼까 하다가 가장 마음이 끌렸던 게 코뼈 골절 수술이 있어요. 이제 얼굴뼈 골절도 사실 성형외과,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하는데, 어느 날 코뼈 골절 수술 들어갔어요. 사실 인턴 때는 다른 수술을 들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막 오래 서 있어야 되고, 막 무거운 거 막 들어야 되고, 막 기구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뼈 골절 수술을 했는데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거기서 코뼈 골절 수술 이제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 전신 마취를 마취과 선생님이 딱 마취를 걸고, 갑자기 교수님을 좀 기다리다가 교수님이 딱 들어오더니 콧구멍 안으로 어떤 기구를 넣고 뚝뚝 하고 갑자기 코에다가 솜을 좀 넣은 다음에 수술이 끝난 거예요. 거의 한 10분 내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와, 이런 수술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짧고 간단한 수술이 있구나, 무조건 이과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다른 수술도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막 약간 작은 종이에 우리 종이접기 하면 재밌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피판술 이런 것도 이제 코 재건하면은 막 이마에서 이렇게 돌려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손가락 재건 같은 것들도 손가락 2개를 붙여서 살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러다가 몇 주 지난 다음에 떼면 여기가 생기고, 되게 신기한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고 뭔가 아기자기하고 막 오랫동안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실제로 레지던트 때 했던 분야들은 대학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제가 조금 많이 하고 제 기본을 많이 다졌던 것들은 당뇨발 진료를 좀 많이 했어요. 당뇨발이 뭐냐면, 당뇨가 걸리면 발이 약간 썩거든요. 발이 썩으면 그 상처는 굉장히 낫기 힘든 만성 상처가 돼요. 이거 영어로 크로닉 운드라고 하는데, 이 크로닉 운드 중에서도 당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처가 회복이 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는 센터가 이제 고려대병원에 크게 있었고, 그래서 레지던트 때 정말 어느 의사보다도 많이 당뇨발 드레싱을 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쭉 따라가고 그걸 반복하면서 거의 생활 젊음을 다 불살랐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쌍꺼풀 수술이나 눈 재수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일반인들과 심지어는 그때 트레이닝을 받던 성형외과에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상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눈 재수술이나 이런 성형 수술이라는 거는 모양이 형성되는데 어떤 상처 회복을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건데, 이 상처 회복 과정을 반드시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되는 의사분들은 상처 회복을 약간 자신만의 상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경험이 아니라.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도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막 전기 소작기로 다 살을 태워서 유착을 시키거나 이러면은 이게 구축이 약간 어느 정도 되면서 모양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온다라는 결과를 모르고 수술하는 분들도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당뇨발 진료를 하면서 저는 기본이 조금 쌓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인펙션이라고 하죠. 이제 염증에 대한 감염, 균 감염에 대한 컨셉이 굉장히 정확하게 잡혀서, 사실 웬만한 균들은 이제 냄새만
균만 맡아도 이 균은 무슨 균이구나, 이게 염증 기운이 있구나, 염증을 초반에 약간 진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눈 성형은 사실 감염이 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주로 달에 끼져 있어봤죠. 코 성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감염의 그 징후들을 먼저 느끼고 초기에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평생 동안 남는 거를 레전트 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전트 때 눈 성형이나 쌍꺼풀 수술이나 코 성형을 하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생각해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베이직한 그런 크로닉 운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치프 레지던트, 그러니까 R4죠. 4년차 때 주로 했던 분야는 약간 특이한 분야인데 귀 재건 성형이라는 분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을 귀를 만들어주는 성형 분야인데, 제가 존경하는 이제 박철 교수님이라는 교수님께서 그때 고려대병원에 계셔서 굉장히 특이하고 어렵고 흔히 볼 수 없는 수술 분야를 제가 치프 레지던트 때 같이 따라가면서 봤는데, 그때 이제 주로 했던 거는 늑연골, 이제 가슴 연골, 여기 갈비 연골을 떼서 귀를 만들어 주거든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아이들을. 그래서 치프 레지던트가 보통 이런 갈비 연골을 좀 뗐죠.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이 조각을 해서 귀에다 심었고, 몇 개월 있다가 귀를 이렇게, 귀는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귀를 들고 몇 차, 3차 수술에 걸쳐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눈, 코 성형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한다면, 얼굴에 있는 굉장히 작은 피판이라고 그러죠. 이런 살 조각들이 어떻게 피가 가고 어떨 때 잘 회복을 하고 어떨 때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걸 진료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귀 모양이 이렇게 딱 쏙쏙 들어가게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사실 그런 걸 레전트 때 안 봤으면 언제 제가 경험을 하겠습니까? 눈성형 수술은 이제 사실은 이제 강남에 나오고 주로 다른 병원에서 페이닥터 생활을 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배우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다른 대학병원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뭐 서울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클래프트 립이라고 해서 구개열, 구순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 수술하는 교수님이 굉장히 이제 전통 깊은 성형외과 분야죠. 그런 것도 하고, 아산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이제 암 수술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암 수술 재건, 그런 재건을 이제 플랩이라고 하는데, 혈관끼리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 현미경을 보면서 작은 혈관을 잇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수술도 이제 대학병원 성형외과 분야고, 그쪽에 빠져서 또 이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활동하시는 저희 동기들이나 선후배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의 성형외과, 그러니까 성형외과 레지던트 때 겪는 일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다. 쌍꺼풀 수술은 물론 가끔씩 있었죠. 이제 교수님들도 가끔 하는데, 사실 뭐 강남, 신사동 이런 데서 하는 N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중요하게 많다라고 할 수는 없었고, 성형외과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죠. 로컬에서, 개원가에서, 강남에서 하는 분야와 대학병원에서 하는 분야가 약간 다른데, 그렇다고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 때 했던 것들이 시간 낭비라거나, 뭐 성형외과 쌍꺼풀 안 했으니까 너는 뭐 강남에서 쌍꺼풀을 했을 때 약간 약점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크로닉 운도, 만성 창상이라고 하죠. 만성 창상, 플랩, 피판 수술, 이런 재건 수술이나 아니면 타 분야, 귀성형, 귀 재건 같은 그런 것들이 눈성형이나 코성형 같은 주로 하는 미용 성형의 분야를 진료할 때 더 다른 창의성이나 경험 기반적인 그런 근거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게 돼요. 사실 의사로 또 활동하게 될 시간은 수십 년의 세월이 아직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레지던트 때 약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익혔던 것들은 계속 몸에 배어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이라는 게 또 좀 중요한 거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레지던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은하성형외과 전인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